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어제 점심 뭐 먹었지? 아, 내 열쇠 어디 뒀더라? 이런 깜빡거림 있잖아요. 이게 혹시 그냥 뭐 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요. 이게 진짜 문제는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망. 그러니까 이 뇌 혈류 문제일 수 있다. 이런 흥미로운 관점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. 뇌가 사실 우리 몸무게에서는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. 한 2%? 그렇죠. 되게 작죠. 근데 쓰는 산소나 에너지는 전체 한 20에서 25%나 돼요. 엄청나죠? 와우. 와, 정말 많이 쓰네요. 네, 완전 산소 중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기억 담당하는 해마 있잖아요. 거기가 산소 부족에 제일 민감해요. 아, 해마가요. 네, 그래서 혈류량이 조금만 줄어들어 바로 타격을 받는 거죠. 실제 연구들 봐도 뇌 혈류량 줄어드는 거랑 기억력 점수 떨어지는 게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더라고요. 그냥 건망증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심하면 이제 경도 인지장애, MCI라고 부르는 치매 전 단계 신호일 수도 있다. 뭐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니까요. 왜 혈류가 줄어드는지, 이걸 어떻게 다시 좋게 할 수 있을지, 이게 오늘 이야기 핵심이 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그럼 도대체 왜 뇌 혈류가 줄어드는 걸까요? 이것도 보니까 역시 우리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.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예를 들면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. 이러면 목이랑 어깨 근육이 딱 굳잖아요? 네, 뻣뻣해지죠. 그러면서 이제 뇌로 피를 보내는 그 경동맥, 그 흐름을 좀 방해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있고. 아, 또 스트레스. 이것도 문제죠. 스트레스 정말 크죠. 그 스트레스 받으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나오잖아요. 네네. 그게 또 해마 기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. 잠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. 아, 수면 부족도요? 네. 잠잘 때 우리 뇌가 노폐물을 싹 청소하는데 그걸 이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. 일종의 뇌 청소 시스템인데 네. 잠이 부족하면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당연히 혈류에도 영향을 미치죠. 운동 부족도 빼놓을 수 없고요. 특히 하체. 아, 하체 근육.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이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전신 혈액순환 자체가 좀 힘들어지니까 결국 뇌로 가는 피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다 연결돼 있어요. 결국에는 뭐 오래 앉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운동 안 하고 이런 정말 일상적인 것들이 뇌 혈류를 막는 주범이다 뭐 이런 거군요. 네. 근데 자료에서 되게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아 보이는 해결책 하나를 딱 짚어주던데요. 그 벽에 이렇게 기대 앉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벽 스쿼트. 저도 그거 보고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네. 이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으면서 근육에 힘을 주는 정적 등척성 운동.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. 벽에 등을 딱 대고 무릎을 90도로 이렇게 구부리고 앉는 거죠. 네네. 투명 의자 자세 같은 거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허벅지 업적 근육,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큰 근육이 엄청 수축해요. 아, 힘이 확 들어가겠네요. 네. 그 근육들에 약간 펌프처럼 작용해서 하체에 좀 정체돼 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뇌 쪽으로 확 밀어 올려주는 거죠. 와,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체가 뇌로 피를 보내는 엔진 역할을 하는 거네요. 효과는 좀 어떤가요?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나요? 이게 결과가 꽤 인상 깊어요. NIH,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를 보니까 이 운동하고 나서 20분 안에 뇌 산소 포화도가 최대 15%까지 올라갔다고 해요. 15%나요? 꽤 많이 오르는데요? 네, 근데 단순히 혈류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. 운동할 때 나오는 그 BDNF라고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있잖아요. 네, 들어봤어요. 뇌 영양제 같은 거. 맞아요. 그거 덕분에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뇌 기능 자치도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는 작업 기억이나 집중력 테스트 점수가 올라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해마 부피도 커지는 거랑 관련이 있더라.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. 와, 해마 크기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데요? 듣고 보니까 꼭 이 벽 스쿼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30분 걷기만 해도 해마 혈류량이 30% 늘었다. 이런 연구도 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연구도 있죠. 결국 핵심은 움직임. 움직여서 뇌에 산소랑 혈류를 충분히 보내주는 거. 딱 이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기억력 좋아지는 열쇠가 뭐 엄청 복잡한 게 아니고요. 그냥 몸을 움직여서 뇌한테 야, 피 좀 보내줘. 이렇게 신호를 주고 그 피를 통해서 산소랑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는 거. 이게 기본이에요.
뇌세포가 에너지 만들 때 필요한 ATP 생성 원리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이 벽 스쿼트는 자세 교정 효과도 있어요. 덤으로 얻는 거죠. 아, 자세 교정이요? 네.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목적 혈관이 눌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거북목. 근데 벽에 등을 대면 자연스럽게 펴지니까 그런 압박이 줄어들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운동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했다가 쉬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잖아요. 이 과정 자체가 자율신경계 균형을 잡는 훈련도 되는 셈이에요. 와, 진짜 간단한 동작 하나에 혈류 개선, 뇌기능 활성화, 자세 교정, 자율신경 조절까지 효과가 정말 다양하네요.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가 자꾸 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어쩌면 내 뇌에 지금 산소랑 피가 좀 부족해요. 이렇게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다. 이렇게 봐야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무작정 나 왜 이러지? 자책만 할 게 아니라 일단 몸을 좀 움직여서 뇌에 신선한 에너지를 보내주는 게 먼저겠어요. 맞습니다.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거 다시 짚어보면 음.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해주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좀 오르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벽에 기대어 앉아 보기 이거네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기억력은 그 뇌 저장 공간 문제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잘 공급하는 혈류 상태에 달려있을 수 있다.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인가요? 단 몇 분 하는 벽 스쿼트나 뭐 잠깐 걷는 게 뇌의 혈류나 기능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하는 다른 규칙적인 신체 활동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집안일이라든가 잠깐 장 보러 가서 산책 같은 거요. 이런 활동들이 과연 우리 뇌 건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까? 하고요. 생각해보니 그러네요. 일상 속 작은 움직임들의 힘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어요. 네. 그런 일상 속 숨겨진 뇌 건강 비결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.